베리어 프리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말은 들어본 적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사가 있다 보니까 힘든 편이죠. 매우 불편하죠. 아무래도 엄청난 경사를 올라야 되다 보니까 특히 지금 여름인 지금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베리어 프리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3년 전인 2022년 부산대 언론사 채널 PNU가 캠퍼스 베리어 프리를 살펴본 결과 부산 캠퍼스에만 137곳에 달하는 베리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캠퍼스 베리어 프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며 단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 없는 이지성 씨가 올해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습니다. 4살 무렵 정확한 병명도 알 수 없는 희귀 근육병 진단을 받은 지성 씨는 장애를 딛고 자신의 오랜 꿈을 이뤘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름을 따 한국의 호킹에 빛나는 입학이라는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학교는 한국의 호킹을 품을 수 있을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제작진은 지성 씨의 학교 생활을 동행하며 캠퍼스 베리어 프리를 점검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장벽과 문제,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찍어주세요. 네. 지성 씨는 다른 학생들보다 약 1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내려오면서 등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따로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해서 불편하시거나 한 점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다른 주차 자리에 네. 휠체어를 넣기가 네.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네. 차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편입니다. 직접 고용한 활동 지원사가 지성 씨의 이동을 돕습니다. 조금은 이른 하루의 시작. 그 배경엔 지성 씨의 질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천성 근육병 계통의 질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몸에 근육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활동하거나 앉아 있어도 금방 지치게 되는 것이 신체적인 어려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대학교 사회관 앞에 도착한 지성 씨. 지성 씨는 건물 로비에서 주차하러 간 활동 지원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어 매번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네.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왜냐하면 장애인 스티커가 차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활동 지원사님한테는 이게 부착이 안 되거든요. 네, 제도적으로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좌석에는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저렇게 주차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랑 저의 가족들만 될 겁니다. 다행히 이른 시각이라 엘리베이터가 붐비지 않는데요. 수강생보다 항상 일찍 강의실에 도착하려 한다는 지성 씨. 하지만 일찍 도착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의실 내 책상인데요. 전공 수업이 열리는 이곳 강의실은 계단형 구조로 책상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벽과 책상 사이 좁은 공간을 비집고 자리를 잡는 지성 씨. 불편하진 않을까요? 강의실에 가보면 바닥과 책상이 그대로 붙어져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때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그 책상과 책상 사이에 폭이 좁아서 책상을 들어서 조금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바닥과 일체형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책상을 들여다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왼쪽 끝에 있는 칠판이 있죠? 저기는 조금 잘 안 보입니다. 나중에 가끔씩 저기에 교수님께서 무언가를 적으실 때가 있는데 저기는 조금 잘 안 보입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지성 씨가 수업을 듣습니다. 학습 도우미가 옆에서 필기를 돕습니다. 수업이 마치자 곧바로 주차장으로 향하는 지성 씨. 자택에 다시 돌아가서 잠깐 쉬시고 네네. 오시는 거죠? 맞습니다. 장시간 앉을 때 겪는 허리 통증과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강 시간을 활용해 휴식을 취합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 점심을 먹기 위해 학생 식당에 온 지성 씨. 학생들이 붐벼 휠체어에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활동 지원사의 도움만으로는 지성 씨가 밥을 먹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참 동안 기다린 끝에 식당 안으로 들어왔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제작진이 대신 배식을 받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 좌석도 없습니다. 결국 활동 지원사가 자리를 만드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길 반복합니다. 식탁 간 간격이 좁아 지성 씨가 자리하기엔 여전히 불편한 상황. 겨우 식탁 옆에 자리를 잡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성 씨 바로 옆으로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바람에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먹을 때 너무 자리가 없다 보니까 비스듬하게 대고 밥을 먹었는데 옆에 줄 서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시선이 몰리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식당을 나서자 이번엔 급한 경사로를 마주합니다. 울퉁불퉁해서 위험하지만 식당을 나설 수 있는 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주차장에서 금천회관 쪽으로 가는 그 경사 자체가 너무 높아서 손에 만약에 실수로 휠체어를 놓기라도 한다면 쭉 아래로 밀려 들어갈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휴식 후 또 다른 수업을 들으러 온 지성 씨. 역시 남들보다 강의 시작 30분 전에 도착합니다. 이곳 건물 강의실 앞문은 문턱이 높아 지성 씨는 뒷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앞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활동 지원사는 좁은 책상들 사이로 조심히 휠체어를 옮깁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해 다른 학생들의 짐이라도 놓여 있으면 교실 내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수업은 컴퓨터 실습 수업이지만 지성 씨를 도울 학습 도우미가 없어 활동 지원사가 손을 보탭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친 지성 씨. 다시 좁은 통로를 지나 활동 지원사가 모는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며칠 뒤 오전, 또 다른 건물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 지성 씨는 오늘도 활동 지원사가 주차할 동안 건물 입구에서 홀로 기다립니다. 제6공학관의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휠체어를 내려서 저를 앉히고 제가 길가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저기 있는 활동 지원사님이 다른 먼 건물에 주차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때 저의 안전을 지켜줄 어떠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가 없다는 그런 위험성을 다소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지만 문을 고정하는 장치가 없어 들어가질 못하는데요. 결국 다른 학생의 손을 빌립니다. 이곳 강의실에도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없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직접 책상과 의자를 옮겨 지성 씨 자리를 마련합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마주한 장벽이 많았지만 사실 지성 씨가 입학한 부산대학교의 장애대학생 지원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20년 교육부가 진행한 실태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92점을 받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중 상위 10%에 들기도 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고 전담 인력이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지성 씨도 입학 후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일단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교육지원 인력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교육지원 인력은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이라는 게 있고 또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속기 기록을 제공하는 전문도움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기숙사 생활을 도와주는 생활도우미가 있고 또 필기 등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가 있습니다. 일단 장애학생 지원센터에는 휴게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저같이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에 허리에 통증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침대도 설치되어 있고요. 또 별도의 학습실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노력과 도움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씨가 소속한 학과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 학생 지원 센터에서 오셔가지고 학과에 이런 학생이 입학을 하니까 학과에서 뭐 이렇게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경사가 굉장히 심하니까 휠체어를 탄 학생들은 수업간 이동하는 게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게 어떤 교육에 대해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근본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총장님께서는 굉장히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지만 이런 일들이 되기에는 넘어야 될 예산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좀 뭐 내년이나 이런 데서는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간이 침대랑 휴게 공간은 그 5층에 조금 남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학과 내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비가 오면 그냥 우산 쓰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사실은 이동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은 좀 편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간이 침대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거를 설치를 했죠. 어쨌든 제가 그 고민을 저희 학과 차원에서 했었던 거는 지정이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과 내에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만들고 어떤 공동체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지성 씨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교육지원 인력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인원이 모집되지가 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 그리고 임금 상승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 관련해서는 각 과목별 교수 계획표를 보시면 장애 학생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손에 움직임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그마한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에 관한 우려가 있다면 초기화된 공개를 제공한다거나 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진은 본받을 만한 대학 캠퍼스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은 공용공간 곳곳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기 때문이었죠.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편리하게 제품과 시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생활 속에 잘 녹여내는 것이 곧 베리어 프리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 없이, 편견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걸 창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를 만들게 되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옆에 일본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화장실 가게 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이 정말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 고민해야 할까요? 좀 결국은 전 예산과 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좀 더 많을 때 다양한 사업들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일종의 분위기 조성, 교육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뭔가 장애 학생과 우리가 부산대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라는 어떤 인식 개선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좀 학생들이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좀 해볼 수 있게 하고, 좀 더 학교에서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해서 학생들 뭐 동아리 활동이나 우리가 어떻게 장애 학생과 같이 즐겁게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것까지 저는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것은 예산과 그다음에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산대는 정말 전국에 있는 대학들, 거점대, 국립대학에서 이 베리어 프리만은 정말 국제적인 수준이다. 뭐 이런 차원의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훨씬 좀 더 많이 키워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러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들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그 다음에 교수님들, 구성원들, 그 다음에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 학교 안에 뭐가 불편한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아까처럼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스터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 하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런 걸 참여했다라는 그 의식, 그 다음에 참여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 이런 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에 대한 그 의식이 이렇게 성장되는 거, 그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리어 프리 예산이나 제도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식 개선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캠퍼스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그를 돕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가 시민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베리어 프리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바로 인식에 대한 개선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는 구성원들에게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생활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서로 간에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씨가 바라는 베리어 프리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각자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결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사공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한 방향과 한 마음으로서 배를 몰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베리어 프리로 나아가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구분 없이 서로를 이해한 끝에 한 방향과 한 마음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어 베리어 프리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 대학이 완전한 베리어 프리에 도착하는 일도 머지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부산대학교라는 한 배를 탄 사공들로서 우리 대학이 베리어 프리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어주십시오. 저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는 장애 학생 지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대학 캠퍼스에서조차 마주한 장벽들. 한국의 호킹, 지성 씨의 입학을 계기로 우리 모두를 위한 캠퍼스 조성에 힘쓰면 어떨까요? 일부를 위한 특혜가 아닌 모두를 위한 권리인 베리어 프리. 장애인이니까 하는 체념이 아니라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학문의 전당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